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에 퇴비하고 밑비료하고 이제 어떤 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목 3년 차까지는 꽃눈이 잘 와가지고 사과가 어느 정도 착과가 될 것 같을 때만 퇴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수세가 잡히지 않고 꽃눈도 안 오고 수세가 센 나무에는 저는 무시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면 밀양원소 정도만 해주고, 특히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탭이나 비료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사 같은 경우는 꽃눈이 안 와가지고 착과가 조기 착과가 안 되면은 수세 잡기가 힘들어서 밀식 재배하시는 분들은 밀식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과가 안 달리다 보니까 가지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만 계속 자라다 보면은 꽃눈이 없기 때문에 수세는 계속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3년 4년 돼도 꽃눈이 잘 안 오고 나무만 무성해지는 거죠. 과수농사는 과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과가 많이 달리게끔 하는 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거름을 한다든지 비료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생식 생장은 안 하고 영양 생장만, 나무만 자라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영양분이 남아들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은 자기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지라든지 척지가 굵어지고 주간이 굵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꽃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꽃눈이 안 생기면은 열매가 안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밀식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4, 5년생인데요. 1m 10으로 이제 식재한 4, 5년생 M26, 이제 M9하고 M26하고 같이 이제 보식하는 나무라 가지고 같이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1m 10인데 수세가 3년까지 수세를 못 잡으면 밀식 장애가 일어나고, 빨리 착과를 2년 차부터는 착과를 많이 시켜줘야만이 이렇게 나무들이 척지나 이런 게 이래 가느다랗게 해야지 꽃눈이 잘 생겨요. 이 주간에 비해서 이 척지가 굵으면은 이게 세력지가 되면서 계속 가지만 자라지 이렇게 꽃눈이 오지를 않아요. 꽃눈이 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3년까지 나무를 그렇게 못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크게 키우려고 이제 하면 안 돼요. 빨리 키우려고, 그럼 급한 마음에 나무가 빨리 크면은 사과가 빨리 착과가 될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 특히 사과 중에서 부사라는 나무 특성은 거름이 과다한다든지 영양분이 과도했을 때는 꽃눈이 안 생기고, 그래서 병도 잘 오고요. 질소 성분이 많으면 병도 잘 오고, 그래서 너무 1년 차, 2년 차 이런 거는 물만 잘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눈이 잘 완성이 됐을 때, 사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과가 됐을 때, 그때 탭이나 거름을 줘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품종 중에서도 꽃눈이 많이 오는 그런 품종들 있잖아요. 조생종, 중생종은 보통 꽃눈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사를 뺀 나머지 홍로계열이라든지 시나노 골드, 뭐 요즘 많이 하시는 그런 품종들 있잖아요. 총이라든지 여러 조생종, 중생종은 꽃이 많이 와요. 그러면 꽃 필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런 나무들, 시나노 골드나 이런 수세가 약한 나무들 있잖아요. 아리수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퇴비 거름을 유목 때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부사 얘기예요. 그런 나무들 꽃이 이제 부사 같은 꽃이 안 피는 걸 걱정해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걸 걱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수세를 약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생종이나 중생종은 심은 첫 해서부터 꽃이 피기 때문에 꽃 필 때 영양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세가 약해지면 안 돼요. 조생종, 중생종은 한번 과다 착과를 시킨다든지 꽃 적과를 잘 안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급격하게 수세가 떨어져요.
나무가. 그러면은 그 수세가 한번 떨어지면은 수세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과일 품질이 안 좋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은 퇴비,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대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다 가음마다 다 방식이 있고,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엔 또 다르게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토곡이라는 거, 이게 이제 가축분 탭이에요. 가축분 탭인데 유기농 자재로 이제 등록이 된 그런 토곡이라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밑거름으로 했어요. 이거를. 이게 영양분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앞에 뿌린 게 요게 이제 토곡이에요. 오늘이 3월 7일이에요. 좀 늦었어요. 저는 다른 일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막 갱신 좀 하고 뭐 다른 거. 그래도 저는 항상 전지 다 끝나고 항상 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이게 뭐 유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 이런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 몇 번만 맞으면은 장애 일으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축분 퇴비 요거 토곡 요거를 수세에 맞게 항상 얘기하지만, 부사 같은 경우는 수세가 센 나무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건너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 5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꽃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부산대 올해. 그래서 한 거예요. 꽃눈이 엄청 오고 척지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수세가 지금 센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거 했어요. 근데 수세가 센 나무는 하시면 안 되고, 성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축분 탭이 요거 하시면 좋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요게 이제 우리 영동 상촌농협에서 요게 이제 하는 사업이라고 농협에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제 나눠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이 저희 지역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요걸 한번 홍로 자홍에다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밑비료, 그러니까 밀양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는 제가 좀 비싼 밀양원소 있잖아요. 그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해 이제 계속 비싼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저렴한 거 만 원대 요거를 이제 밀양원소 공급을 이제 해줄,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다량으로 이제 들어있는 그거를 1000평에 한 4포 정도 이제 취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비료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요거가 가수원탑이라고,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밑비료 중에서 여기 보면은 질소, 인상, 가리, 고토, 붕소, 칼슘, 유황 이렇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료는 밑비료 중에서 이제 가수원 전용 이제 비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괜찮더라고요. 항상가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소, 인상가리, 여기 항상가리가 요또 고토도 붕소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1000평에 한 3, 4포 요 정도. 그러니까 수세 센 나무는 안 하고, 요거는 옆에 있는 거는 수세 세고 약하고 상관없이 다 전밭에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세 센 나무는 안 하고, 이제 수세 약한 나무는 한두 주먹씩 흩어 뿌리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지금까지 현재 제가 밭에 했어요. 전밭에 일에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세가 적당한 나무, 그리고 꽃눈이 잘 온 나무, 요런 나무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요런 나무들만 하고, 저 앞에 보이는 성목이라든지 저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정말 수세가 약한데, 그리고 제가 구덩이 파놨잖아요. 새로 심으려고. 저기는 다 했어요. 저 3가지를 다 투입을 해놨어요. 이제 구덩이를 좀 깊게 파서 토고 가축분 퇴비하고 밀양원소 좀 하고 가수원탑하고 이렇게. 그 석회고토도 하면 좋은데 석회고토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석회고토는 못하고, 그래서 대신 밀양원소 좀 공급을 해줬어요. 구덩이 팠을 때 해주면 좋기 때문에, 위에 이제 시비하는 것보다는 땅 속에 하는 게 항상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토양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땅 속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옆에 골을 파가지고 뿌리도 끊으면서, 밀식 하시는 분들은 뿌리를 끊으면서 나가면서 구덩이를 약간 파면서 그 안에다가 퇴비를 주고 덮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저를 꼭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거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고, 원칙,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는 유목들 무시비 밀양원서만 하고, 꽃눈이 어느 정도 생겨 가지고 사과가 올해는 좀 많이 달릴 것 같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냉해 피해가 입어 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어서 사과가 착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가 어느 정도 달리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추비로 공급을 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한 해 그렇게 많이 착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꽃눈이 잘 와요. 부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축분 탭이나 뭐 유박이나 이런 거 하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시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기후가 냉해 피해 이런 게 이제 심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땅 토양에다가 많이 했을 때는 그걸 주워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착과가 되고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냉해 피해 입어 가지고 사과가 나무에 몇 개 안 달린 나무들은 수세가 엄청 세 가지고 아마 도장지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장지를 많이 이제 제거를 하다 보면 사과가 안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분 축적도 겨울 동안에 엄청 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무시비해야죠. 차라리 뿌리 절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반대로 가야지, 일괄적으로 그럼을 하고 비료를 하고 퇴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세에 따라서 퇴비나 비료를 줄 건지 말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세가 세다는 거는 도장지가 쭉쭉 하늘로 가고, 그러니까 유인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무조건 수세가 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밀식, 초밀식 같은 경우는 1m 10으로 이렇게 식재했을 때는 거의 수평 아니면 수평 이하, 이런 건 이제 수평 이하가 됐잖아요. 이제 사과가 착과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 이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밀식은 이래야지 장애가 안 오지, 이렇게 하늘로 이게 가지가 이렇게 들리면은 계속 수세가 세지고 세력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척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과를 빨리 착과시키고 나무 수세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